안녕하세요 여러분, 코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가우디가 이제 센터를 들락날락 거리고 있지만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해요. 아가우디를 그냥 빨리 처분을 하고 더 나빠지기 전에 새 차로 갈아타야 되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가우디의 다음 차를 골라보자가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차를 어떻게 알아보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지난번에는 그냥 무작정 이제 아우디 인증 중고에 가가지고 차를 샀잖아요. 근데 차를 사자마자 이상한 잡소리가 난다는 걸 발견을 했지만 이미 사버린 후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SK 엔카를 통해서 중고차를 한번 찾아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엔카의 장점이 저는 몰랐는데 그런 게 있어요. 일주일 동안 차를 타보고 이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차를 사지 않아도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 차를 골랐는데 뭔가 하자가 있어요. 뭔가 뭐 소리가 난다거나 뭔가 이상했을 때 이거를 결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엄청나게 장점이 크게 있어서 이제 그런 제도를 이용을 해서 다음 차를 좀 똑똑하게 골라보자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엔카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떤 차들이 있고 차들 가격대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고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이런 거 좀 알아보고, 일단 제가 원하는 조건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SUV 노노, 무조건 세단이어야 되고요. 세단 중에서도 스포츠 세단을 원합니다. 약간 이렇게 쿠페형 스포츠 세단, 이렇게 뚝 떨어지는 그런 예쁜 루프라인을 가진 차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차 크기는 A5 정도나 혹시 그 이상, 그 정도까지는 괜찮고, 그 다음에 연식이 너무 오래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인즉슨 일단은 크루즈 컨트롤 중에서 어댑티브 크루즈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내장이 너무 오래되지 않은 느낌이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추가로 내장 시트 가죽 색깔이 조금 밝은 색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을 제가 제시를 했는데 과연 어떤 옵션들이 있을지, 제가 마음에 드는 조건의 차가 얼마 정도의 가격대일지 한번 저도 이렇게 필기를 하면서 오늘 한번 진지하게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일단은 엔카 페이지에 들어왔고, 언제나 제 마음속에 1등 아우디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디는 우리 모두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스포츠 세단 라인들은 다 홀수 번호에 나와 있죠. 대표적으로 제가 탔던 A5, 그 다음에 제가 언젠가 물어보고 싶은 A7, 이렇게 두 차종을 위주로 볼 거고, 개인적으로 전 차체는 화이트를 선호하고, 특히나 아우디가 가지고 있는 아우디 화이트는 약간의 푸른빛이 도는 되게 고급진 화이트라고 생각을 해서 이쯤 되면 아우디 홍보대사? 아무튼 그래서 아우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소음의 원인이 아마도 디젤 엔진 때문일 거라고 대충 약간 추측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는 아우디가 TDI가 디젤이고 TFSI가 가솔린이거든요. 그래서 가솔린 모델이 혹시 있으면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가솔린부터 보겠습니다. 일단은 19년도 차고 외형은 비슷해 보입니다. 제가 타던 아가우디랑 휠 괜찮고, 시트가 블랙이네요. 제가 20년식이었는데 다르죠? 이렇지 않잖아요. 다르네요. 조금 달라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차는 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탔던 차에 하나 전 모델이고, 그리고 블랙 시트라서요. 되게 보기 좋게 돼 있다, 사이트가. 그죠? 제 생각에 A5를 탈 거면 20년식 이후, 20년도 이후가 돼야 될 것 같고, 화이트로 봐야 될 것 같고, 솔직히 A5 탔다가 A5로 바꾸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A7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아우디를 간다면?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하나 고민을 하는 게, 또 잠깐 타고 넘어갈 거면 카브리올레? 컨버터블도 한번 고려를 해보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잠시 했었는데, 좀 너무 약간 관심을 쫓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마음속에 1순위는 아닙니다. 20년도에 나온 아우디 A5는 어느 정도 감가가 됐나 볼까요? 제가 살 때가 4,400 정도였거든요. 저희는 45,000이었고, 비슷한 차랑 비교해보면 3,950. 그러면 한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감가가 된 거네요. A5는 그만 보죠. 아쉽다. 아우디를 2년 반을 탔죠. 진짜 딱 2년 반을 탔는데 작별을 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A7 볼까요? A7도 사실은 탈 수 있으면 A7을 타고 싶은데, A7은 그게 있죠. A7이 이제 에어서스가 원래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번 신형부터 에어서스가 빠져서 약간 왜 뺐나라는 생각을 좀 하죠. 그리고 2000년 이상 보면 안 될까요?
왜요? 아, 왠지 내장이 아무래도 조금 오래된 느낌이 팍팍 나는 것 같아서 패스해주시죠. 과감하게. 패스. 그러니까 저는 상당히 뭐랄까 이 보이는 거에 되게 디자인에 예민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주관이 확실하고요. 흰 차체에 약간 베이지 또는 갈색 시트? 가솔린을 한번 봅시다. 네. 가솔린이고요. TFSI. 예쁘고요. 역시. 예쁘다. 필도 마음에 들고. 오! 이거지. 괜찮네요. 네. 좋습니다. 좋아요. 요즘 브라운에서 베이지 되는 건 어떻게 생각해요? 베이지가 사실은 이제 이염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뭐 괜찮지 않을까요? 요새는 코팅도 되게 잘 돼서 나온다고 하고 지금 이 차도 20년도에 나온 차고 11만 달렸거든요. 11만 달린 차인데 제법 깨끗하게 관리가 된 것 같아서 실제로 봐야지 알겠지만 베이지 시트 도전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어라운드 뷰가 되고요. 어댑티브도 당연히 되겠죠? 제가 보고 싶은 조건들 스포츠 세단, 연식, 밝은 시트, 어댑티브 크루즈 다 됩니다. 그래서 이 차의 이제 보험 이력이랑 사고 이력 이런 걸 볼 텐데 제가 짧게 배운 것들을 간단하게 전달을 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중고차를 살 때 봐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고 유무. 당연히 사고가 없으면 좋겠죠. 그리고 사고 직후에 이 차를 팔았다. 그러면 뭔가 이상하기 때문에 그런 차는 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고차의 가격을 결정을 하는 게 결국은 연식. 오래될수록 싸지죠. 그리고 키로수. 많이 탈수록 싸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약간 함정에 빠질 수가 있는 게 짧게 탔어요. 막 1년밖에 안 탔는데 3만 킬로, 4만 킬로 되게 많이 탔단 말이에요. 이런 차가 그럼 상대적으로 싸게 나올 수가 있겠죠. 많이 탔기 때문에. 하지만 그 차가 과연 잘못됐을까? 라고 하면 그거는 아닙니다.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시내 주행만 해서는 이렇게 키로수가 많이 나올 수가 없어요. 따라서 고속 정속 주행으로 고속도로를 주로 달린 차만이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 많은 키로수를 낼 수가 있는 건데 보통 우리가 고속도로 운전하면 어때요? 조금 차가 뭐 많이 섰다 가다 하지 않고 일정한 속도로 오랫동안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엔진에 어떤 물이나 충격이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차가 관리가 잘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짧은 연식을 가진 차가 키로수가 많다. 그러면 오히려 조금 더 싸게 더 좋은 차를 살 수 있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차는 지금 3년 된 차가 11만 킬로를 탔어요. 그래서 가격이 지금 5천만 원대 정도인데 이 정도면 사실 되게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엔카는 좋은 게 이런 식으로 성능 점검 기록부 같은 게 되게 다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록부들이 가끔 기재가 안 돼 있는 차량들이 있는데 그런 차량은 걸으면 됩니다. 계기 상태 양호, 주행거리, 리콜 대상인데 미이행을 했네요. 이거는 그러면 한번 센터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거죠. 뭐 때문에 리콜일지?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고 이력은 없어요. 근데 단순 수리는 있습니다. 오히려 단순 수리, 자잘한 수리가 있다는 거는 좋은 걸 수 있어요. 왜냐면 관리를 잘했다는 뜻일 수 있겠죠. 교환한 이력과 판금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보니까 외판은 조금 손을 댔어요. 아마 자잘한 이런 충격이나 아니면은 외상에 의한 뭔가 그런 것들에 대한. 근데 다행히 프레임, 이 차체에는 한 번도 손댄 이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큰 충격을 당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마 겉면이 좀 끓기거나 했던 그런 것들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세 누유? 이거 뭐야? 실린더 커버에 미세 누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지? 자동 변속기에도 미세 누유가 있어요. 아, 이거 위험한 거 아닌가요? 제가 차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는 모르는데 뭔가 누유라는 말은 좀 별로. 보험 이력 한번 볼게요. 응? 뭐야? 보험사고 이력 6번? 영업용 한 적은 없고, 그리고 용도 변경 여부가 있는지 봐야 되는데 용도 변경 이력은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보면은 자동차 번호 소유자의 변경 이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즉 처음 탔던 사람이 쭉 탔다. 1인 신조를 의미하죠. 보험 처리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내 차 피해라고 해서 보험 처리한 내역들이 쭉 나오는데 보니까 부품값만 거의 2천만 원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비싼 부품을 갈았다는 건 좀 자세히 이 부품 교체 이력을 좀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차를 만약에 내가 실제로 구매를 한다면. 그리고 이제 사고 이력만 보면 되는 게 아니고 사고 일자를 봐야 된다고 아까 했잖아요. 근데 사고가 난 이후로 거의 한 2년을 가까이 더 타셨어요. 2년 더 탔다는 건 그동안 문제 없이 차를 더 계속 몰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물론 사고 이력은 있지만 타는데 큰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있겠어요. 오, 좋다. 이런 식으로 또 뭐 사고 이력이랑 이런 게 되게 깔끔하게 투명하게 나와 있어서 생각보다 중고차를 타는 게 그렇게 문제가 될 여지는 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차인데요. 이 차는
연식이 같은데 모델도 똑같이 가솔린 차량이고 A7입니다. 그런데 가격이 무려 아까 직전 차보다 2천만 원가량이 비싼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아마도 이제 키로수 그리고 사고 이력이랑 좀 연관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일단은 생각이 되는데요. 아까 그 차는 이제 무슨 뭐 자동 변속기랑 이런 데 미세 누유가 있다고 나와 있었고요. 이 차는 보면 리콜 해당이 없고 한 번도 외판이고 프레임이고 고친 적이 없어요. 엄청 관리를 잘한 차인가 봐요. 그다음에 이쪽도 성능 점검에서 모든 게 다 양호하고 이상이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험 이력을 보겠습니다. 용도 이력이 있어요. 소유자 변경 횟수도 4번이나 되고 2020년 차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보험사고 이력도 있습니다. 뭐야? 소유자 변경을 왜 이렇게 많이 했어? 차량 번호를 왜 이렇게 바꿨지? 영업용 차로 변경을 했었다. 렌트카라는 뜻이죠. 렌트카. 거릅니다. 패스. 렌트카 우리 여러분 물론 대부분의 사용자분들 렌트카 아주 얌전히 다뤄주실 걸로 생각을 하지만 일부의 운전자가 렌트카고 A7이다 그러면 좀 이렇게 신나게 볼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이 차는 좀 험하게 모은 차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방금 차랑 이 차를 비교해보면 전에 차가 조금 더 사는 게 적합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2021년으로 넘어갈 거고요. 2021년은 신기하게 하이브리드 모델들이 나옵니다. 가솔린 플러스 전기 모델이 있어서 어떤지 한번 볼게요. 일단 가격은 6,690, 6690입니다. 6,700만 원 정도. 외형은 거의 비슷하고요. 블랙시트고 약간 A5보단 전반적으로 좀 고급진 느낌이 있죠. 안에가 어런드 뷰도 있고요. 예쁘긴 해. A7. 블랙시트인 건 일단 감안을 합시다. 성능 점검. 이 차는 4만 킬로를 달렸어요. 2021년도에 사서 2년 동안 4만 킬로를 탔다. 리콜 대상인데 미이행을 했습니다. 뭐 때문에 미이행을 했지? 일단 여기는 뭐 교환 이력은 없어요. 외판도 그렇고 안쪽 프레임도 그렇고 뭐 바꾼 이력은 없고요. 성능 점검표도 우수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사실은 제 아가우디 같은 경우에도 리콜이 몇 개 있었어요. 한 3, 4개 정도 리콜이 있었던 것 같은데 센터에 갔더니 아무 뭐 문제 없이 뭐 비용 없이 리콜에 대한 것들을 다 해줬거든요. 수리를 해줬는데 그래서 별거 아닐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왜 리콜 대상인데 왜 가지 않았을까요? 보험 이력서. 네, 좋습니다. 소유자 변경을 한 적은 없어요. 없고 내 차 피해가 3번 있었는데 비용은 300만 원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부품 교환을 2차례 했어요. 사고가 작년 1월과 7월에 나왔습니다. 일단은 1인 신조 차량이고요. 보험 이력이 2번이 있는데 정확히 어떤 건지는 모르겠으나 이 정도면은 그래도 살만하다는 결론을 내려도 될 것 같습니다. 관리를 상당히 잘한 차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카에서 자랑이라고 내거는 것 중에 하나가 일주일 동안 차를 타보고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제도잖아요. 엔카 홈서비스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엔카 홈서비스를 신청하면 약 일주일간 시승을 하고 구매 결정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차로 생각을 진지하게 해보면 한번 타봐도 되겠다 싶네요. 이건 TDI네요. 디젤 모델이고 5,890이니까 아까랑 한 800만 원 차이. 디젤이 더 싸네. 원래 디젤이 더 싼가? 디젤 모델인데 왜 더 싼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리콜 뭐지? 리콜이 이렇게 많은데 왜 리콜을. 오케이, 괜찮고요. 사고 이력이 없습니다. 성능도 다 양호하고요. 보험 이력. 용도 변경 과연 용도 이력이 있습니다. 네, 용도 이력이 있고 일단은 이 차는 일주일 타볼 수 있는 차라서 만약에 제가 원하면 한번 타볼 수 있겠고 용도 변경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차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만약에 우리가 차를 받아가지고 일주일 동안에 타보고 성능 점검을 따로 한번 맡겨봐도 될 것 같기는 해요. 다만 이 차가 외관이 이게 보니까 약간 회색빛? 회색인 것 같아요. 근데 회색은 저는 별로 크게 타고 싶지 않아가지고 이 차는 또 패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금방금방 넘어가지네요. 다음은 BMW?